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는 간절히 원해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맑은 수돗물일 수도 혹은 풍족한 먹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오늘의 사연자는 아기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서 왔다고 합니다. 한국은 딱 한 가지 장점만으로도 충분히 압도적이라며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귀화를 결정하였다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감동이 좋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귀화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뉴올리언스 출신 한나입니다. 한국 이름도 한나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제가 귀화했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같이 그 좋은 미국에서 왜 한국으로 귀화했는지를 묻곤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기를 낳고 싶은 제겐 너무 당연한 일이었답니다. 오늘은 제가 귀화를 결심하게 되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재즈와 블루스가 어디서 생겼는지 아시나요? 바로 뉴올리언스랍니다. 저는 미국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뉴올리언스는 독특한 역사로 인해 프랑스, 스페인, 아프리칸 등 정말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과정에서 흑인 음악과 서양 음악이 섞이며 재즈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 유명한 루이 암스트롱도 저희 뉴올리언스 출신이라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한답니다. 저도 뉴올리언스의 자유롭고 다양한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뉴올리언스는 큰 단점이 있는데요. 허리케인이 진짜 자주 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쯤에 카트리나라는 초대형 허리케인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뉴올리언스였어요. 매년 여름이면 긴장하고 피해도 꽤 많은 게 참 힘든데요. 그런데 뉴올리언스의 진짜 끔찍한 단점은 따로 있어요.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교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면서 한국에 대해 알게 됐어요.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 등 인기 있었던 한국 드라마들은 모두 보았죠. 미국 드라마와는 다른 종류의 흡입력과 영상미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일 줄은 그때는 몰랐지만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진심으로 첫날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믿을 수 없이 깔끔하고 편리했던 공항부터 수많은 영어 안내까지. 이래서 요즘 한국이 인기가 많구나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길에서 만난 사람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모두 너무나 친절했다는 거예요. 초반에 우연히 알게 된 한국인 친구들 3명은 한국을 적응시켜주겠다며 한 달 내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또 학교에서 제가 가야 하는 학사 관련 사무실이 어딘지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에도 지나가던 모르는 학생들이 먼저 물어보더니 한 명은 10분 넘게 전화를 시도하고 또 한 명은 본인도 잘 모른다고 미안하다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녀서 제게 길을 알려준 적도 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 이렇게 친절한 건가 싶었는데 인터넷에서 종종 미담이라며 올라오는 기사들을 보면 한국인은 원래 남을 돕는 것이 몸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학기 초반 친구의 한마디에 저는 화들짝 놀라서 친구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이건 친구들이 날 괴롭히는 신고식 같은 건가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친구들이 저에게 괜찮으면 오늘 저녁 7시에 밖에서 술을 먹자는 거예요. 저녁에 어린 여자 대학생들끼리 술을 먹자니요? 제정신이 아니거나 저를 일부러 골려 먹으려는 아주 위험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술을 마시자고 해놓고 저만 나가서 길을 헤매다 집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건가 의심이 든 거죠. 진심이냐고 물었는데 너무 태연한 표정으로 다들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따 보자고 하는데 저 혼자 나갈까봐 약속 시간이 되기까지 너무나 불안했어요.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밤에 밖에서라니 저는 전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괜히 자꾸만 카톡을 해보았는데 친구들이 왠지 카톡 답장도 늦더군요. 그래서 더욱 불안해졌죠. 저는 길을 잘 모른다는 핑계로 한 명에게 같이 가자고 했는데 다행히 그 친구는 알겠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술집에 도착한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정도로 크게 놀랐어요. 친구들 모두가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했을 정도로요. 뉴올리언스에서 해가 진 후에 젊은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건 오늘 죽겠다는 의미와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뉴올리언스의 최대 단점은 바로 치안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압도적으로 살인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랍니다. 아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그 유명한 멕시코보다 살인율이 높은 도시가 뉴올리언스이고 한국은 10만 명당 살인율이 0.6명 정도밖에 안 되는 반면 뉴올리언스는 40명이 넘는답니다. 엄청나죠? 약간 과장해서 정말 뉴스만 봤다 하면 총기 살인 소식이 들리는 도시예요. 그렇다 보니 사람 많은 축제를 갈 때 저는 항상 맘 편히 즐겨본 적이 없어요.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불안했거든요.
심지어 오래전 유명한 도끼살인마 사건도 있었던 도시가 뉴올리언스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가득 찬 늦은 밤에 술집을 보고 저는 까무러칠 뻔한 거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친구들이 대학생은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이렇게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대체 한국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함이 없나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지? 친구 집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점심에 마시면 되지 않나? 하면서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단순히 연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서 왜 그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강력사건뿐만 아니라 좀도둑도 정말 없는 나라였어요. 친구들은 한국에서 소매치기, 가방이나 휴대폰을 훔쳐가는 도둑을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더군요. 절도는커녕 잃어버린 물품도 돌아온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친구는 강의실에 가방을 깜빡하고 두고 나갔었는데 학과 사무실에 갔더니 가방을 누가 맡기고 갔다고 해서 손쉽게 찾았다더라고요. 가방같이 훔치기 좋은 물건을 안 가져가다니 저는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답니다. 처음에 친구랑 카페에 갔을 때에는 까무러칠 뻔했어요. 노트북이나 휴대폰, 명품 가방 같은 값비싼 물건들이 카페 이곳저곳 빈 테이블 위에 떡하니 놓여 있는 거예요. 전 여기 무슨 미친 범죄자라도 나타나서 다들 짐 두고 도망간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자리를 맡기 위해 둔 것이란 친구의 설명을 듣고 눈이 커질 대로 커졌었죠.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라는 감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쓰레기 같은 음식을 추천해줘서 너무나 공포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사실 아무리 한국이 좋아도 음식이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귀화 결심이 어려웠겠죠. 저는 다행히도 한식이 입에 너무 잘 맞더라고요. 초반에는 제가 한식을 좋아하니까 신기해하는 여자인 친구들과 맛집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저녁 메뉴를 심각하게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한나가 먹을 수 있을까?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좀 놀랄 것 같은데? 라며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는 호기롭게 난 아무거나 다 잘 먹으니 걱정 말고 최대한 다양한 걸 맛보게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친구들이 만약 못 먹으면 근처 파스타집 가자면서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길가에서부터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하수구 냄새 같기도 하고 음식 썩은 쓰레기 냄새 같기도 했어요. 이게 정말 음식점에서 나는 냄새라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운 걸 먹는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완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대화를 하면서 절 보며 웃는 친구들이 사실은 절 왕따시키려는 얼굴인가 싶어서 난데없이 공포스럽게 느껴졌어요. 이윽고 음식이 나왔는데 한 명이 어떤 짐승의 다리뼈 같은 걸 확 들어서 절 놀래키는 거예요. 저는 뒤로 급작스럽게 피하다 순간 넘어질 뻔하기까지 했죠. 그러자 친구들은 미안하다면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태도를 보여줬고 저는 그제야 괴롭히는 건 아닌가 하며 약간 안도가 되었어요. 그 다리를 치우고 고기를 먹는데 너무나 쫀득쫀득하고 짭짤한 맛이 나더군요. 고소한데 느끼하지 않고 세상에 이런 음식도 있구나 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음식이냐며 저는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절 보고 뿌듯해하며 친구들이 이건 돼지고기인 족발이라고 알려줬어요. 처음엔 보기에 역했지만 지금은 족발을 뜯어먹는 수준이 됐죠. 나중에 잠시 미국에 돌아갔을 때 꿈에서 족발이 나온 적도 있어요. 웃기죠? 이렇게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아가던 저는 한국인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생활비를 더 벌고 싶어서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어 유치원 선생님 알바를 했어요. 예전부터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기에 제게는 딱 맞는 아르바이트였는데요. 제가 백인이고 신원이 확실하다면서 생각보다 높은 급여를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저는 한국인에게 너무 서운했던 경험을 하게 돼요. 한국에 온 뒤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저는 머릿속에서 영어로 생각하고 이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각도 한국식으로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 덕분인지 한국에 온 후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한국어 실력이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 실력은 천천히 후퇴했지만요. 교환학생 이후에도 영어 유치원 선생님을 하면서 한국에 좀 더 머물렀는데 어느새 이제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먼저 떠오르는 수준이 되었죠. 그런데 영어학원 원장님이 한국어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혼내셨어요. 아이들에게 제가 영어를 할 줄 아는 걸 절대 들키지 말라면서 들키면 자를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어쩔 때는 영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어서 좀 난감한 규칙이었죠. 제가 너무 한국화된 나머지 미국인이라면 쉽게 할 일도 어려움을 겪는다니 참 웃긴 일이죠. 그런데 사건은 정말 사소한 데서 발생했어요. 하루는 제가 책상에 두었던 자료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며 강사실에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죠. 그런데 제 혼잣말을 들은 다른 직원이 원장님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나 부모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한국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크게 혼난 적이 있었죠. 그게 굳이 가서 잃을 만한 일인가요? 저는 너무 억울했고 한국인은 원래 이런가 하고 서운했던 경험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너무 좋았어요. 한국 아이들은 모두 뭔가 똑똑한 느낌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괜찮나 싶어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요. 그러던 중 저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귀화의 계기가 되죠.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제 친구 에이미가 총기 난사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저는 곧바로 미국으로 귀국했고 실신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죠.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저는 그 뒤로도 며칠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에이미는 저랑 정말 친하기도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너무나 밝고 착한 친구였어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고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두고 지나치질 못했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성금 모금을 여러 번 해서 30억 넘게 모으기도 했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건 너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면서요. 하필 그런 에이미가 미친 사람의 총격 사건에 죽을 것을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몇 달간 쉬고 일할 수 있을지를 물었더니 원장님이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미국에 머물면서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에이미로 인한 충격이 가시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즐겁게 지내고 있더군요. 뉴올리언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녁엔 나갈 수 없거든요. 에이미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어차피 나갈 수 없기도 했기에 저는 저녁에는 그저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보며 현실을 도피하려고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꾸준히 할 겸 해서요. 그런데 자꾸 한국 영상을 보다 보니 한국 생각이 점점 피어오르더군요. 항상 활기차고 즐거웠던 일상들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찼던 꿈 같은 생활들,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영어를 열심히 따라하려고 하던 귀여운 아이들까지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미국은 제겐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몇 달간 보지도 못하다가 에이미를 잃어 힘든 일상이었는데 여전히 뉴스는 온통 살인사건이었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인사건 기사만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무차별 난사는 노약자를 가리지 않아서 더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총기 살인사건 뉴스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뀐 그날도 총기 난사 뉴스가 났던 날이었어요. 마침 그때 제가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제 담당이던 반 아이들이 저에게 힘내라며 보고 싶다는 영상을 다 같이 찍어 보내준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박수치면서 밝게 웃는 얼굴들이었죠. 영상을 보는 동안은 몰랐는데 눈물이 한없이 줄줄 흐르고 있더군요. 저는 뉴올리언스 같은 곳에서 가정을 만들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제 아기는 영상 속 아이들처럼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나라에서 키우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국으로 가고 싶단 생각이 폭발하듯 커졌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요.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반드시 제 아이를 낳을 계획이었는데 앞으로 제 가족, 특히 아이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우선 한국으로 왔습니다. 영어 유치원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요건을 채웠죠. 이미 한국어 능력이나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건 잘 알고 있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한국인 지인들은 한국에서도 살인사건은 있고 또 묻지마 범죄도 많다고 이야기하곤 해요. 하지만 정말 단순한 통계인 살인율을 얘기하면 모두 말문이 막히더군요. 멕시코와 한국 중에 어디가 더 안전할 것 같냐고 물어보면 모두 한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멕시코보다 위험한 지역에서 왔죠. 치안의 소중함은 한국인들보다는 제가 더 절실하게 느껴왔기에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기를 키우고 싶다면 안전한 한국에서 키워야 한다고요. 구독자가 귀한 신생 채널이라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이 나서 열심히 만들게요. 알림 받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